이게 과연 최선일까? 내 하체 근육에는 정말 이 방법이 맞는 걸까?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하체 근육을 부위마다 작용하는 운동이 다르고 자극을 주는 방식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허벅지는 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통증이 심해서 운동을 멈춰야 할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선택의 혼란을 느끼고 결국 가장 흔히 추천되는 방법을 따라간 적이요. 저는 그 시절 제가 내 몸에 맞는 운동이 아닌 단순히 유명한 운동만 따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를 겪는 건 저만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부터 하체 운동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까지 대부분 이 운동 선택에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경험하더군요. 이건 단순히 운동 초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혼란에 빠진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체 운동 루틴의 핵심과 각 근육별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을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해보세요. 하체는 전신 근육의 기초를 이룰 만큼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할 경우 그 부작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스쿼트는 많은 사람들이 하체 운동의 왕이라고 부를 만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잘못 수행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스쿼트를 반복하게 되면 무게는 점점 무릎과 허리에만 집중되고 결국 통증으로 운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부상이 누적되면 여러분의 장기적인 운동 퍼포먼스와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체 운동에서 또 하나 흔한 문제는 근육의 불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에만 의존하다 보면 대퇴사두근만 발달하고 햄스트링이나 내전근, 종아리 근육은 상대적으로 발달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운동 퍼포먼스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데드리프트나 런지 같은 복합 운동을 할 때 자극이 특정 부위에만 몰리거나 균형이 맞지 않아 쉽게 지치고 부상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근육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하체가 전신 운동의 기반이 되는 만큼 전체적인 운동 퍼포먼스와 체형 균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하체 운동에 대한 고민과 시행착오는 누구나 겪습니다. 저도 한때 방향을 잃고 잘못된 방법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심지어 부상까지 경험했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은 명확했습니다. 운동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체 운동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근전도 검사 데이터를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위별 근활성도가 높은 운동을 중심으로 루틴을 구성하는데요. 우리 하체에는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내전근, 둔근, 종아리처럼 다양한 근육이 존재합니다. 이 근육들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자극을 받아야 제대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 데이터를 통해 어떤 운동이 각 부위의 근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자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대퇴사두근은 헥스쿼트, 레그프레스, 햄스트링은 라잉 레그컬, 데드리프트, 내전근은 어댑터 머신과 케이블 어덕션, 그리고 둔근 같은 경우 바벨 힙 스러스트, 런지입니다. 이 데이터 바탕으로 루틴을 구성하면 하체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키고 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작정 스쿼트만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맞는 맞춤형 루틴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는요, 무릎 각도와 가동 범위를 조정해 부상의 위험을 줄인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잘못된 자세와 비효율적인 가동 범위로 수행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은 무릎 각도와 가동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은 허벅지가 길어서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거나 잘못된 동작이나 지나치게 깊은 자세는 무릎 관절과 허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 데이터를 활용하며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에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릎 각도를 70도에서 90도 사이로 유지하면 근활성도를 극대화하면서도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동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면 특정 부위에 가부하가 걸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해결책에는 이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전도 검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운동 방법은 하체 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이 방법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근전도 데이터는 각 운동의 활성도가 높은 운동을 알려주지만 사실 그 모든 운동을 루틴에 포함시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대퇴사두근에는 헥스커트와 레그프레스, 햄스트링에는 라인 레그컬과 데드리프트, 내전근과 외전근, 그리고 종아리까지 따지면 최소 6에서 8가지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헬스장에 오는 시간도 빠듯한데 이렇게 많은 운동을 다 해야 하는지. 운동을 마치고 나면 체력은 고갈되고 다음날은 몸이 무거워서 다시 운동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때도 있죠. 시간과 체력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운동을 하려다 보면 결국 비효율적인 루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했던 한계들이 있잖아요. 즉, 모든 운동을 다 포함할 수 없는 현실과 운동 초보자들에게 맞는 접근 방법의 어려움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계를 인정하고 나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핵심에 집중하면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운동을 다 포함하려고 하면 오히려 운동 시간이 길어지고 효율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각 부위별로 효과적인 운동 몇 가지를 선정해 핵심 루틴을 구성하면 시간과 체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근전도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위별로 가장 높은 근활성도를 보이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대퇴사두근 같은 경우에 헥스커트로 대퇴사두근을 강하게 자극하는 운동으로 무릎 각도를 제한해 부상의 위험을 줄입니다. 그런 다음 레그프레스로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머신 기반의 운동으로 안정적인 자세에서 고중량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을 할 때 가동 범위를 무리하게 넓히기보단 무릎 각도를 70에서 90도 사이에 유지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극은 최대화하면서 관절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 같은 경우 라인 레그컬로 햄스트링을 고립시켜 최대한 수축과 이완을 느낄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런 다음 데드리프트로 햄스트링 뿐만 아니라 둔근까지 강화하며 전신 운동 효과를 가져옵니다. 햄스트링 운동에서 라인 레그컬을 할 때 발목을 세워 종아리 근육 개입을 줄이고 햄스트링에서 온전히 자극에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내전근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어댑터 머신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내전근 강화 운동으로 근육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그런 다음 케이블 어덕션으로 발목에 케이블을 고정하고 허벅지 안쪽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으로 움직임의 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전근 운동할 때는 내전근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하체 전체 균형과 연결됩니다. 꾸준히 강화하면 스쿼트와 런지 같은 운동에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외전근 같은 경우 어브덕터 머신으로 둔근과 연결된 외전근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그런 다음 사이드 브릿지 운동을 이용하여 체중을 활용해 허벅지 바깥쪽과 코어를 함께 단련할 수 있는 전신 운동입니다. 외전근 운동을 할 때는
어브덕터 머신을 앉아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도 추천됩니다. 자극을 느끼기 위해 천천히 그리고 정확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아리 운동 같은 경우에는 동키 카프레이즈로 상체를 숙인 자세에서 무릎 각도를 조정해 가자미근과 비복근을 모두 자극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런 다음 카프레이즈는 기본적인 서서 하는 운동으로 종아리 근육을 고립시켜 발달시킵니다. 종아리 운동을 할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최대 수축 지점에서 1에서 2초 정도 멈춰 자극을 때화하세요. 종아리는 다른 근육보다 반복 횟수를 늘려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체 운동을 마친 후에도 어떤 부위는 자극이 잘 느껴지지 않고 운동 후에 성과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았던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이 루틴은 다릅니다. 각 부위의 가장 효과적인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육 자극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부상 위험을 줄이고 시간은 절약하면서 하체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이 루틴으로 한계를 넘어서 보세요. 하체는 여러분의 전신 운동 퍼포먼스와 체형 균형을 책임지는 핵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시행착오를 멈추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 방법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체 운동 루틴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에서 소개된 방법을 참고하시면서 본인만의 꿀팁이나 효과를 본 운동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도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에너지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